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이제 마지막 챕터인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우리말로는 이제 준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준지도 학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목적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간략하게 말 그대로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놀면 뭐하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놀리지 말고, 사실 이거는 C는 재밌겠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써먹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델링 관점에서 성능을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의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이제 정답의 유무, 정답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전부 X와 Y에 대한 쌍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변수 input X와 출력 또는 타겟 Y가 1대1로 전부 대응이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종속 변수가 존재할 때 그 둘 사이에 Y라는 타겟 변수를 X를 통해서 잘 추정하고자 하는 함수 F를 만드는 게 머신러닝에서의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반면에 준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Y라는 타겟 변수가 없어요. X만 주어져 있고 그 X를 통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또는 어떤 데이터의 분포, 쉽게 말하면 특징이라는 것은 군집을 찾는 것이 특징이 되면 클러스터링이 바로 이 비지도 학습의 예시가 될 것이고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밀도를 추정하겠다라고 하면 밀도 추정 자체가 비지도 학습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데이터가 Y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비지도 학습이라는 기법이 존재하고요.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준지도 학습은 사실은 목적은 지도 학습에 해당하는데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X만 있고 Y는 없는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Y는 fx라는 요 f를 찾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학습처럼 X와 Y가 주어져 있는 이걸 이제 X labeled 데이터라고 하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사용하느냐, X unlabeled라고 되어 있어서 X와 Y는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인데 X만 존재하는, 설명 변수만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unlabeled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보면 레이블드 된 데이터와 합쳐서 기존의 레이블드 데이터만 이용했을 때의 퍼포먼스보다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이제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준지도 학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지도 학습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뭔가 더 인풋을 최소화하면서 아웃풋을 극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머신러닝 관점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라든지 노력 없이도 뭔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레이블드 된 데이터보다는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도메인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유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예시들을 들어보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답을 달아주는 휴먼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구글에서 뭐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노테이션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 자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리고 단순 노동,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레이블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공정에서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면 관련해서 업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의 엔지니어 분을 한번 모셔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딥러닝 기반의 모형을 만들기 전에 해당하는 공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그 회사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고객사에 직접 들어가서 이미지에 대해서 직접 하나하나 레이블링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레이블링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디바이스 장치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자면 공정 데이터 같은 경우에 검사, 품질 지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품질 검사를 하는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007년에 여기에 있는 이분이 만드신 강의 자료인데 슬라이드에서 그대로 따왔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을 띨 얘기인데 농담 삼아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추가적으로 당신의 대학원생이 지금 현재 휴가 중이다. 시킬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일례로 펜 차이니스 트리뱅크라고 해서 펜 트리뱅크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 그 자연어 처리 쪽에서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 중국어의 문장을 파싱하는 데 있어서 4,000문장 파싱하는 데 2년이 걸렸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런 이제 문장을 파싱을 하는 거죠. 어느 세월에 뭐 수십만 건을 만들어 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링 자체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연구실 초창기에 지금 둘 다 졸업을 했습니다. 한 명은 박사과정 학생이고 한 명은 석사과정 학생이던 시절에 당시에 삼성화재라는 회사에서 도로 표지판에서의 한글, 그러니까 지명하고 도로명을 인식하고 추출하는 이러한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전부 이제 공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하는 컴페티션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이제 2등을 해서 그러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 챌린지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을 했는지를 연구실 학생들한테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세미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두 친구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학생이 석사과정 학생이었고요. 오른쪽이 이제 박사과정 학생인데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뭐 오픈CV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래 있었던 기존 방법론들을 가져다가 해봤는데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두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직접 레이블링을 하기로 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추석 연휴가 있었을 텐데 추석 연휴 동안 자기들끼리 둘이서 나와가지고 연구실에서 아마 이거를 3일 내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로 제공돼 있었던 이미지에서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바운딩 박스 이렇게 형광 초록으로 구분된 거 보이시죠? 한 글자 한 글자 레이블링을 다 했어요. 스스로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글자를 하나하나를 이제 모두 클래스 레이블로 할당을 해야 되니까 한 글자씩 이거를 다 딴 겁니다. 그렇게 딴 이후에 기존에 이제 오픈소스로 존재하는 방법론들을 학습을 시켰더니 레이블링을 스스로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 성능이 이제 2위까지 올라갈 만큼 좋아졌더라라는 결론이 난 거죠. 이거를 확장시킨 게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정부가 그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하면서 비용을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 정부가 비용을 내서 하자라고 한 게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어도 그 서비스나 연구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민간이라든지 특정한 회사 또는 뭐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해당 조직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그렇게 구축된 데이터셋을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연구 목적이든 사업 목적이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올해 말에 여러 곳에서 아마 여러분들 뭐 솔트록스 같은 곳에서는 당신의 사투리를 들려주세요 해가지고 광고하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보시면 1차적으로는 올 초에 2020년 초에는 한 15개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 하반기에 데이터셋만 한 150종 정도 되고 예산이 거의 한 4천억 정도가 이렇게 태워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중에서 이제 문서 요약과 그다음에 K-패션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 어떤 그 패션 이미지들, 패션 아이템들 있잖아요. 옷을 이제 그러니까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하고 뭐 이렇게 추천 시스템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연구실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노테이션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주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자라? 그래? 그럼 더 모으자 라는 게 지금까지 설명한 얘기예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목적인 겁니다. 데이터 없대.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만들어 줄게. 그거 어떻게 만들지? 돈 써서 사람 시켜서 실제 정답 만들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근데 사람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알고리즘 관점 또는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레이블 데이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자체가 원 데이터, 로우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X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이제 두 번째 대안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예를 들어서 Eclipse라는 이제 하나의 단어가 이게 일식 또는 월식이라는 자연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차량의 모델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 이런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전부 자동차 모델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인지 자동차인지에 대한 레이블을 사람이 달아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을 달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얘도 이클립스네요. 이 자연현상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이 정도는 뭐 금방 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 이미지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서부터 보면 이게 자연현상인지 또는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이제 자동차인지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분류하고 싶은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종속 변수인 y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이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시를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자면 동그라미하고 이제 세모는 실제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예요. 이렇게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만을 가져다가 분류 문제를 만든다라고 해보면 두 범주 간의 바운더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은 unlabeled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작은 이 초록색 동그라미처럼 주어졌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의 분포 상황을 봤을 때는 D 그림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왼쪽은 이제 C에 있는 그림은 기울기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D에 있는 분류 경계면은 기울기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레이블드 된 데이터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이 분류 경계면의 기울기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한 게 unlabeled 데이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정답 정보는 없을지라도 데이터의 분포를 어느 정도 더
자세하게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지도 학습,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기존의 레이블, 소수의 레이블드 된 데이터만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의 그림을 보면요, 이건 이제 SVM에서 파란색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TSVM, 트랜스덕티브 SVM인데 하나의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계열이라고 우선은 얘기를 하고요. 뒤에서 그 차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테스트 에러니까 낮을수록 좋겠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미미한 경우도 있고요. 올라가는 경우들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간혹가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앙상블 할 때 앙상블 learning is almost always work better than single best model이라고 표현했듯이 semi supervised learning도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semi supervised learning을 수행을 했을 때 almost always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항상 성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실제 데이터로 한번 가져와 보면 이 반도체 공정에서 보면 이 세부 반도체 공정은 100개 이상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이제 공정인 팹 인에서 팹 아웃까지의 그 시간이 이 패브리케이션 공정이 평균 한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정들이 굉장히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주요 공정 이후에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계측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샘플링 기반이기 때문에 타입 1, 2의 오류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false alarm과 미스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측 검사 기간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가 웨이퍼로부터 샘플링을 통해서 계측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계측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주어져요. 이걸 Y로 놓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설비에서의 여러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라미터는 설비들의 센서 데이터 값입니다. 그러한 센서 데이터 값들을 X로 놓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웨이퍼가 주어졌을 때 실제 계측을 수행하지 않고 계측값을 예측하는 가상 계측 Virtual Metrology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게 이 당시에 시도했습니다. 2007년도 6년 7년에 이제 수행됐던 연구니까 15년 이상 됐죠.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지금이야 반도체 공정 또는 이제 제조 공정에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예측의 어떤 그 바이어스가 커지니까 예측 모형에 대한 신뢰도를 함께 제공하는 게 두 번째 시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서 배웠던 노벌티 디텍션, 어노말리 디텍션 알고리즘을 추가로 모듈을 장착을 해서 학습된 이 프레딕션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와 분포가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측 모형의 결과도 신뢰도를 높게 부여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FDC 파라미터 값들이 주어졌는데 그게 예측 모형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데이터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하는 그 새로운 웨이퍼에 대해서는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부여하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신뢰도 추정을 했을 때 여기에는 이 검정색 네모들이 실제 값이고요. 파란색 그 다이아몬드가 예측 값인데 가상 계측에 의해서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값인데 신뢰도가 높은 것. 빨간색이 예측된 값인데 신뢰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예측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값과 추정 값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들은 예외 없이 전부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모형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엔지니어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이걸 취사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객체들에 대해서는 실제 계측을 수행을 시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 당시 시점에서는 샘플링 기반의 계측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25장의 웨이퍼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묶음이고요. 그거를 랏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랏에서 한 장의 웨이퍼, 보통 웨이퍼 아이디가 1번부터 25번까지 있으면 가운데에 있는 13번 웨이퍼를 끄집어내서 실계측을 수행을 합니다. 이 말은 24장의 웨이퍼들에 대해서는 FDC 데이터는 존재를 하는데 계측값인 Y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X는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Y값이 존재하는 웨이퍼들은 몇 장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input X가 존재하지만 타겟 Y가 없는 웨이퍼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요 웨이퍼들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좀 써먹어 보자 라고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던 연구이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준지도 학습,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계측 정보만 사용했을 때보다 대부분 예측 오차가 여기서 프로포즈드가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남색이니까 빨간색들도 사실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에러 값이 위에 있습니다.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들이 대부분 효과를 나타냈고 그 중에서도 연구에서 이제 제안했던 기법들의 성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던 그런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unlabeled 데이터가 유용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최소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다시 말하면 Y라는 클래스 정보들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분포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랜덤하게 유니폼한 분포일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아무런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전부 데이터고요. 동그라미라는 하나의 레이블이 있고 X 표시라는 하나의 레이블이 각각 그 범주에 대해서 대표 레이블로서 하나씩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는 왼쪽 그림은 빨간색 점들, 다시 말하면 unlabeled 데이터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포가 주어져 있거나 또는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면에 왼쪽과 같은, 오른쪽과 같은 경우처럼 unlabeled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기법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쯤에서 데이터를 구분하면은 적합하겠구나라는 클래스 바운더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또 다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2020년도 머신러닝, 정말 머신러닝 원래 그 저널 이름이 짧을수록 역사가 전통이 깊거든요. 뭐 머신러닝, 패턴 리코그니션 또는 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뭐 이런 식의 저널들이 더 짧아지면 뭐 사이언스, 네이처, 셀 이런 이제 논문들이 저널들이 나오겠죠.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저널들인데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따온 논문이 2020년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머신러닝 저널에 퍼블리시된 논문이에요.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서베이 페이퍼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림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텍스트로 돼 있어서 읽기 조금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지루할 텐데 페이지도 서베이 페이퍼라 거의 7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한번 방학 동안에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한번 각 잡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 두 번째는 보면 Smoothness and Low Density Assumption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각각의 범주들에 대한 density는 어느 정도 스무딩이 되어 있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범주가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 중간에는 이제 density가 거의 낮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연한색 동그라미들이 unlabeled 된 데이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파란색 진한 십자 표시와 주황색 진한 역삼각형 총 5개의 데이터만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레이블드 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SVM을 이제 학습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맥시멈 마진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unlabeled 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선의 분류 경계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로 이게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잘 작동하는 예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매니폴드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블된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류 경계면을 만들면 점선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unlabeled 데이터, 실선처럼 보이는데 unlabeled 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면 점선으로 매니폴드의 한가운데를 구분하는 경계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그 클러스터 어썸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클러스터 어썸션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많은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범주가 다르면 이 데이터들이 매니폴드를 이루고 있더라 또는 이제 그 각각이 생성되는 분포가 좀 다른 것 같더라라는 것이고요. 그게 seems to hold for many real dataset이니까 맞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죠. 많은 실제 데이터에서 그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클러스터 어썸션 또는 매니폴드 어썸션을 우리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을 하겠다,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는 1차원 데이터로 봤을 때 1번과 2번 검정색으로 색칠된 레이블드 된 데이터만 가져다가 분류 경계면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unlabeled 된 데이터인 하얀색 동그라미들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시프트가 돼서 초록색인 분류 경계면이 만들어지고 이게 더 좋은 경계면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unlabeled 된 데이터가 항상 도움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Unfortunately, this is not the case yet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unlabeled 된 데이터를 잘 쓰면 도움이 되는데 잘 쓰지 못하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잘 써도 성능 향상이 미미하거나 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챕터를 이제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될 노테이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X는 인풋 데이터, 다시 말하면 설명 변수이고요. 설명 변수에 해당하는 벡터이고요. Y가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는 러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델인데요. 레이블드 된 데이터는 우리가 XL과 Y에 여기서의 X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어 있죠. 벡터 스페이스 모델에서 개별적인 인스턴스는 X라는 벡터와 Y라는 레이블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nlabeled 된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L 플러스 1 땡땡 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U라는 게 Y가 존재하지 않는 이 X만 존재하는 데이터이고 학습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available during trai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L이 N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레이블드 된 데이터보다는 unlabeled 된 데이터가 더 많다는 뜻이고요. 테스트 데이터 역시 당연히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y 값을 갖다 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y 값이 존재하지 않는 x만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not available 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걸 요새는 거의 막 섞어 쓰고 혼용해서 쓰는데 semi supervised learning과 transductive learning은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요. semi supervised learning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X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시점에서의 Y 값을 예측하고자 하는 게, 잘 맞추고자 하는 게 Semi Supervised Learning이고요. Transductive Learning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레이블이 없는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Y 값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칭을 해보자면 Semi Supervised Learning은 이거에 대한 Y 값을 잘 맞추자이고요. Transductive는 얘에 대한 Y 값을 잘 맞추자라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available한 X들에 대응하는 Y를 잘 맞추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Semi Supervised Learning이 훨씬 더 일반화된, 아니 그 예측 관점에서는 더 필요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emi Supervised Learning과 Transductive Learning에 해당하는 차이점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씩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 사이에서의 Semi Supervised Learning이 어떤 그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식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2020년에 나왔던 논문, 이게 텍서노미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그 분류 체계도는 이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지 정답이나 또는 이렇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충분히 많이 읽고 나면 나만의 텍서노미를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의 연구 성과가 뛰어날수록 사람들한테 쉽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마이 슈퍼바이스, 여기서는 이제 리그레션은 빼고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트랜스덕티브와 인덕티브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인덕티브는 나중에 이제 추론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인덕티브 관점에서도 이제 뭐 래퍼 기반이냐 아니면은 뭐 intrinsically semi-supervised냐 아니면 unsupervised pre-processing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본 강의에서 커버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도 얼마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 커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들이 셀프 트레이닝과 코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그래프 베이스드 러닝에 해당하는 부분, 제너러티브 러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한 소개, 오버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